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2026년 4월 12일이고요. 아마 영상은 월요일 날 올라갈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어떤 걸 연구를 해 봤냐면 신용을 얼마나 써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타이밍이 있는지, 그리고 MDD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글 콜앱 코드로 GPT랑 씨름해 가지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결론을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우선 제가 구두로 어떤 가정을 깔았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코스피 지수를 이용을 했고, 종가 기준으로 2001년 1월 1일부터에 해당하는 1월 초부터, 그리고 2026년 4월 10일까지 데이터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투자에 대한 가정을 어떻게 했냐면, 매년 초에 투자를 해 가지고 연말에 청산하는 방식으로 이제 초기에 설정을 했고, 계좌는 중간에 끊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신용을 처음에 연초마다 최적의 어떤 신용 비중을 만들 때 연초마다 이제 수익률을 산정하지 말고 이게 계좌가 물 흘러가듯이 이어진다 가정하고 연한산 수익률을 계산을 해 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계좌는 중간에 끊이지 않고 연속으로 이어진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신용을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MDD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신용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고때 시작을 해서 그 해 연말까지는 유지한다. 그리고 신용을 쓰게 되면은 이자를 반영해야 되잖아요. 이자는 이제 연간 한 6%만 일단 반영을 해 봤어요. 그리고 신용 포지션에 대해서는 이자 비용을 포지션만 이자 비용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신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이죠. 갑작스럽게 이제 주식을 빵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평소에 이제 100%를 투자를 하다가 이제 '신용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발견한 최적의 신용 비율, 그러니까 반대 매매를 당하지 않는 최적의 신용 비율까지 투자 비중을 자연스럽게 늘려보는 방법으로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궁금했던 것들은 4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야, 이거 신용을 도대체 과거에 어느 정도 써야 어 반대 매매 안 당하는 거냐.' 그리고 매년 초에 반대 매매를 안 당하는 최적의 신용 비율을 적용을 해 가지고 연말에 청산한다면은 결과가 어떨까? 그러니까 뭐 연초에 그동안 이제 반대 매매를 안 당하는 신용 결과를 받아 가지고 최적의 신용 비율을 적용해서 연말에 청산하면 어떻게 될까? 근데 이제 당연히 이자 비용이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또는 이제 시장이 한 MDD가 매 1 년마다 MDD가 이제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어느 시점에 MDD가 이 정도 빠지면은 그다음에 신용을 쓰면은 효과적이었나라고 이제 한번 해 보고. 근데 이제 이 MDD라는 게 예를 들어 뭐 MDD가 뭐 한 15% 빠져서 내가 들어가는데, 이때 빠지는 MDD가 코스피 종가가 200일선 이상일 때 쓰는 게 나으냐, 요런 것들을 한번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코스피 지수를 넣고 돌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제 결과값을 이제 같이 볼 텐데, 저의 해석도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이제 고정해 가지고 "반대 매매를 이렇게 쭉 체크를 해 봐라."라고 했더니, 얘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과거 데이터 기준에서 반대 매매가 회피 가능한 최대 신용 비율은 26.11%인 것 같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1 0 0 원이 있으면 260,000원 정도만 신용을 써서 총 투자 자산이 1,260,000 원이 돼야 되는 거죠. 1 0 0 원은 내 돈이고 260,000 원은 증권사 돈으로. 그리고 이제 좋아, 그러면 어느 정도 MDD가 떨어졌을 때 투자해야 그래도 좀 효과적이냐라고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2%인 경우에는 아마 진입 횟수가 좀 감소하겠죠. 마이너스 15%도 감소할 거고. 그래서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MDD가 올해 이제 예를 들어서 순간적으로 종가 기준으로 최고점 대비해서, 종가만 이제 이어서 봤을 때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어느 정도, 또 그 전년도 기준으로 어느 정도 1년 단위로 볼 때 MDD가 한 10% 떨어졌을 때 우리가 발견한 최적의 투자 비율이 26%라고 하면, 그 26%를 적용했을 때가 누적 수익률과 그리고 CAGR이랑 그리고 샤프 레이쇼가 그래도 나은 편이다라고 나와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그럼 3 번에 해당하는 조건인데 이거를 200 일선 이상에서 쓰게 되면은 어떤 이제 효과가 나타나느냐. 샤프 레이쇼가 좀 더 개선이 되고 계좌 MDD가 좀 더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가 똑같이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구나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4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그냥 코스피를 바이 앤 홀드 하는 경우, 바이 앤 홀드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이제 배당 같은 거는 반영을 안 했어요. 그리고 CAGR을 보게 되면 10.18인데 매년 초에 과거에 해 보니까 반대 매매가 26%가 안 당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26%의 그 투자를 계속 신용을 써 가지고 하면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자 비용이 계속 나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올해 대비 연말에 만약에 신용 써 가지고 떨어지면은 원금이 쪼끔씩 훼손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반영을 했을 때 오히려 신용을 안 쓴 경우보다 CAGR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용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1 번과 2 번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신용은 짧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들고 다니려면은 종목을 엄청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또는 그 포트폴리오를 신용을 쓰는 포트폴리오가 엄청나게 견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용이라는 거는 짧게 쓰는 거다.'라고 일단 저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MDD를 보겠습니다. 연중 MDD가 마이너스 10%에서 최적 신용 비율이 이제 26%라고 이제 위에 떴었는데 그 26%를 투자하는 경우에 이제 누적 배수가 14배, 13배 정도. CAGR도 그냥 투자하는 것보다는 쪼끔 개선된다. 다만 이제 샤프 레이쇼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투자는 아닌 거예요, 이것조차도. 그러니까 최적 신용 비율을 마이너스 MDD에서 딱 10%될 때 26%를 투자해서 그게 연말에 딱 청산하는 경우거든요. 무작 근데 이게 샤프 레이쇼 자체가 그렇게 변동성 대비 수익률인데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매력적이지 못하다. MDD도 61%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이제 기준으로 200 일선 위에 주가가 유지되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유지되고 있는데 200 일선 위에서 발생하는 맥시멈 드로우다운이 10% 정도 터졌을 때 만약에 이제 신용을 최적의 비율인 26%를 썼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누적 배수는 쪼끔 이제 줄죠. 당연히 이제 투자를 베팅하는 조건에 대한 횟수가 줄어드니까. 다만 샤프 레이쇼가 그래도 좀 이 맨땅에 헤딩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개선된다. 그래서 우리가 맥시멈 드로우다운이 이제 어느 정도 코스피 지수가 최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이상 떨어졌을 때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분할로 신용을 매수하는 건 가능한데 이게 200 일선 위에서만 실행한다는 거는 상승 추세에 있는 시장일 때 맥시멈 드로우다운이 10% 이상 떨어졌을 때 그때는 신용을 쓰는 게 낫긴 한데 이게 코스피 지수로만 보게 되면 CAGR이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건 아니더라. 다만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젊은데 쪼끔 더 빨리 이제 시드를 만들거나 내가 쪼끔 더 빨리 부자가 되거나 이런 이제 가능성은 신용으로 만들어 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신용은 짧게 쓰는데 지수가 좀 빠졌을 때 이제 신용을 분할로 접근하는데 그 기준이 이제 마이너스 10%라고 하는 게 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짧게 써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기준은 한 번 들어가서 연말까지 끌고 간다는 건데 어쩌면 이제 그전에 청산하는 게 왜냐하면 짧게 쓰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CAGR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 이거는 이제 장기간의 어떤 긴 기간이니까. 게다가 이제 이자 비용까지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라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주식 비중을 맥스 100%로 해도 무방하고 만약에 내가 100%를 초과해서 26%를 쪼끔 더 쓴다면 그거는 주구장창 쓰는 게 아니고 시장의 MDD가 한 10% 정도 떨어졌을 때 고때 이제 부터 쪼끔씩 써 보는 거는 그래도 어 합리적인 선택이긴 하다. 다만 그게 상승 추세의 시장일 때만 가능한 것 같다. 그리고 그 상승 추세에 대한 조건을 200 일선 위라고 하는 조건을 좀 담아 봤다. 요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느끼는 사람들이 다 다르겠죠. '나는 뭐 굳이 이거 보니까 신용 안 써도 되겠는데?' 그렇지만 이제 신용을 쓰시는 분들은 '아 이게 종목 피킹이 결국 중요하구나. 포트폴리오를 잘 짜고 결국에는 신용을 쓰면서 성공하려면은 그 시 지수가 좀 빠졌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수가 빠졌을 때 MDD가 한 10% 이상 터지고 10 에서 15% 사이에서 단계적으로 좀 쓰다가 15%에 좀 더 늘리는 뭐 그런 전략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피킹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반등할 때 이제 세게 올라올 수 있는 걸로 시장의 주도 업종이나 주도 종목군으로 잘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계속 추세가 떨어지는 거를 잘못 골리면은 골로 간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내용은 사실 이제 논문 쓰는 어떤 그런 기조로 한번 연구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가정 잡고 그 가정에 따라서 궁금했던 것들. 신용 얼마나 써야 반대 매매 안 당하니? 그다음에 매년 초에 도출된 최적의 신용 비율을 적용해서 연말에 청산하면 결과가 어떠냐? 그다음에 시장이 어느 정도 MDD가 어느 정도 빠졌을 때 도출된 최적의 신용 비율을 쓰는 게 효율적인가? 그다음에 이 3번 조건에서 200 일선 위에서 추세가 상승할 때만 쓴다고 가정하면은 또 어떤 결과가 나오냐? 요렇게 이제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